이재명 정부 확정되면 치면은 대표에서 저 어디 한번 분위기만 따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요. 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정부가 갔던 방향,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바꿀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7급 공무원에게 사실 보면 계속 그 몸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킨 거예요. 마치 이제 과잉 충성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가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지요. 정말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기에 알뜰살뜰 하실 거면 법인 카드로 그렇게 하지 마시지. 예. 알뜰하게 장을 보실 거면 본인 돈으로 하시고 쓰시지. 알뜰하게 처박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지. 그건 우리가 예. 범죄 집단 뽑는 것도 아니고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범죄 집단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정책이죠.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서 직격탄 맞은 시민에 집중하라 이렇게 비판했고 특히 범죄 집단 얘기를 하면서 이 법카 의혹에 대해서도 알뜰살뜰하게 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공무원에게 몸종 노릇 시켰다 이렇게 비판했던 분이 지금 이렇게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선뜻 수락했다. 이게 본인의 원칙, 소신 정반대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 어떻게 받으십니까? 근데 본인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하고 난 뒤에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본인의 철학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은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면 경제적 어떤 철학이나 또는 경제 정책 이런 부분도 지금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 여기 똑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해운 후보자가 보여온 이재명 대표 시절 야당 대표 시절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 본인은 같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본다면 결국 저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거를 간단히 보면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와 경제가 따로 놀고 그리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의 이해운과 지금의 이해운은 완전히 다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국민들이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앞으로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이해운과 지금의 이해운이 싸우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마 여당이 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정치적 불리함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치 이제 이해훈의 적은 이해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의원 즉각 제명하고 배신자, 변절자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그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라는 게 내부 시선입니다. 만나보시죠. 이해훈이 저는 양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당 서울중앙에 있는 당협위원장이잖아요. 혹시 지명 안 할까 봐 끝까지 당협위원장 자리 지키고 있었고요. 또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축사도 요청을 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듯이 하다가 발표가 나버린 겁니다. 구구절절 변명을 썼다라고 해서 본인이 배신하고 변절했으면 입 닫고 그냥 검증이나 받을 일이지 본인 변명하지 마십시오. 보수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3선 의원씩이나 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그렇게 까놓고 그냥 한 자리 시켜준다 그러면 넙죽 받아먹는 겁니까? 이용만 당하고 내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바로 오세훈 시장에게 축사를 부탁했던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글 삭튀, 글을 삭제하고 도망하면서 자리 구걸하고 있다. 과거 발언을 숨기기 위해서 이해훈의 적은 이해훈, 이걸 숨기기 위해서 모든 채널을 없애버렸다.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해훈 의원의 SNS를요. 그랬어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올렸던 글들 싹 다 지웠어요.
국민의힘에서 꿀 빨면 보수 전사인 척 하더니 장관 자리 넙죽받았다. 다음이요. 송원석 대표도 이해운 의원에게 이런 제안이 온 것 자체를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 아주 익숙한 또 얘기죠. 설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이해운 전 의원을 어떤 지명함에 있어서 상당히 뭐 좋은 수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깊죠. 이해운 지명자를 지명한 후에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덕은 이재명 대통령이 갈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중도 실용 확장 정책을 확장해서 인재를 사용하니까 내가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더라. 근데 만약에 안 좋아졌을 때는 이 탓이 누구한테 가냐 이 말이죠. 그건 또 보수 진영에 있는 경제학자 출신의 어떤 인사를 데려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더라. 결국에는 어떤 경제를 살리는데도 보수가 유능하지는 않다라는 그 방패막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우려를 저는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해운 전 의원이 어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커리어를 쌓아갈 수가 없었어요. 뭐 그 점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화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서운한 점은 그 과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떠나감에 있어서도 본인의 이제까지 뭐 정말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떠나감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야죠.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원래 오늘 29일 날 당협 행사가 잡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일 전에는 오세훈 시장 그래서 인터뷰 뭐 축하 영상까지 다 요청을 해서 오늘 당협 행사에 그 축사 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준비를 같이 했던 당시에 같이 이 당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벙찌겠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장관 지명됐다고 저렇게 가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그것도 삼선 의원까지 했다라는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투박한 행보였다. 그런 점에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번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이 뭐 철회된다든지 이런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으로 할 것인지 선별 지급으로 할 것인지 이재명 당시 아마 도지사였던 것 같은데 뭐 논쟁을 펼치거나 이랬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해훈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던져질 겁니다. 과연 이재명 표 확장 재정, 뭐 돈 퍼주기, 소비 쿠폰 이런 거에 동의하느냐. 동의한다고 해도 문제고 안 한다고 해도 문제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난타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제 청문회 때 김병기에 못지않은 갑질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정치 오래 하면요. 예. 인성이 뭐 제가 남 평가하긴 그렇지만 뭐 스타일이 갑질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사 변호사님. 자, 이해훈 후보자 바른정당 대표를 물러나야 했던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조원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갑질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 실제로 의혹도 많았고 앞으로 제기될 의혹들도 많아 보여요. 그 부분도 이해훈 이제 후보 지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죠. 사실 저 역시도 이해훈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윤 어게인과 관련된 각종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줘야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초대 예산처 장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인사를 기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용주의 그런 원칙뿐만 아니라 통합의 메시지, 탕평의 메시지를 지금 국민의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 손을 맞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과 2시간 만에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 이렇게 빨리 제명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과거에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뭐 김문수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당시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제명 조치 했었나요? 전혀 그러한 모습 보여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재명 정부로부터 내각 구성원으로 지명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 5차례나 총선 후보로 공천장을 줬고 3차례나 당선되었던 이해운 전 의원을 제명 조치 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고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